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앞서 조기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학위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이근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와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물성 예측 모델부터 그다음에 이제 양방향으로 이제 소재를 설계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배우신 걸로 아는데, 지금 방금 교수님께서 방금 강의에서 설명을 해주신 NSGA2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재를 설계하는 것에 대한 실습을 좀 진행을 도와드리고자 앞에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NSGA2를 활용한 이제 다중물성 최적화에 대한 이제 주제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NSGA2는 그 제네틱 알고리즘에서 이제 좀 변형된 제네틱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물성을 이제 최적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나의 값을 최적화하는 데 좀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NSGA2 같은 경우에는 다중물성에 대해서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오버 뮤테이션 셀렉트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좀 특별한 거는 셀렉트 방식에서 non-dominated sorting 방식과 crowding distance sort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NSGA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이제 메타 휴리스틱스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 휴리스틱스 알고리즘은 그 자체로서는 그냥 단순한 탐색 알고리즘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조합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 거를 NSGA2를 활용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탐색된 조합에 대한 답을 따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성 예측 모델을, 저희가 이제 구축한 물성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측 모델을 지금 다중물성에 대해서 UTS 모델과 일롱게이션, 즉 인장 강도와 연식률의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해당 모델을 이제 해당 모델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알루미늄 데이터베이스가 활용이 되었고요. 알루미늄 데이터베이스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지금 1000개에서 7000개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알루미늄 합금계에 대한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합금 원소로서는 베이스를 이제 제외한 실리콘, Fe, 카파, 망간 등등등 해서 좀 히토류까지 포함해서 총 30개의 엘리멘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정 조건으로는 캐스팅 타입, 프로세스 메소드, 열 처리 조건, 이런 것 등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물성 같은 경우에는 항복 강도, 인장 강도, 연식률 등 총 6개의 물성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통해서 이제 문헌에서 각각 수집을 한 데이터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총 약 2000개의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에서 사실 이런 2000개 가량의 데이터를 확보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기존에 이제 계획했던 실습에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또는 모델을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서 직접 돌려보실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 자체로서 좀 이렇게 기관의 자산이고 하다 보니까 공개 여부에 대해서 조금 약간 민감한 사항일 수 있어서, 지금 본 실습에서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코드에는 아마 구동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구동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저희가 UTS 예측 모델과 일롱게이션 예측 모델을 이제 구축함에 있어서 동일한 입력 피처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물성을 모두 보고한 경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모델을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 문헌에서 보다 보면은 인장 강도만 타겟팅을 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일롱게이션 값만 타겟팅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총 2000개의 데이터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물성마다의 이제 개수는 조금씩 다 상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측 모델을 이제 구축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물성을 모두 보고하고 있는 데이터만 채택한 것이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학습을 병렬로 진행을 해가지고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간단하게 NSGA2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소개를 드리면은, NSGA2 같은 경우에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알고리즘입니다. 처음에 이제 이니셜한 데이터, 파퓰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는 100개로 실습에서는 100개로 설정한 상태이고요. 처음에 이니셜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첫 세대 100개와 그 다음에 그거의 첫 세대 100개에 대해서 크로스오버와 뮤테이션에서 다양성과 좀 이렇게 진화된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이제 두 번째 QN이라고 이제 오프스프링 제너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두 개에 대해서 저희가 확보한 모델을 가지고서 각각의 물성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평가한 물성에 대해서 그 넌도메인트 솔팅에서 파레토 라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레토 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레토, 세 번째 파레토에서 UTS와 일롱게이션을 모두 적절하게 이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들을 쭉 수집을 하게 됩니다.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저희가 다음 세대로 이제 100개를 다음 세대로 넘길 100개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F1, F2까지가 90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를 설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세 번째 파레토 라인 중에서 크라우딩 디스턴스 솔팅을 통해서 나머지 10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디스턴스가 일단 높은 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선택을 하게끔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다시 100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P1 값으로 Pn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GA를 통해서 크로스오버 뮤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해 나가면서 파레토 위주의 탐색을 수행을 하고 파레토 위주의 예측을 하고 파레토 위주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물성으로 계속해서 탐색을 해 나가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실습이다 보니까 코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는 이제 드라이브에 말씀드렸던 물성 예측 모델을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드라이브에다가 담아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롱게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총 11개의 모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UTS 모델에 대해서는 8개의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델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제 이제 A&M 파트에서 배우셨던 저희가 K-폴드 앙상블을 통해 가지고 학습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만약에 K-폴드 앙상블을 K-폴드를 11개로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총 모델이 11개가 나오게 되고 저희는 어떠한 조건에 대해서 그 일반화된 일롱게이션 값을 얻기 위해서 11개 모델을 다 돌린 다음에 평균 앙상블을 해가지고 하나의 값을 얻었습니다. 동일하게 UTS에 대해서는 8폴드에서 최적화된 이제 구조가 도출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UTS에 대해서는 8개의 모델에 대한 평균값, 그 다음에 일롱게이션에 대해서는 11개의 모델의 평균값을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 그 값을 적합도 함수로 해서 제네틱 알고리즘에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 연구에서 저희가 선행 연구에서 제네틱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때는 상용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현을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NSJ2 같은 경우 여러분 실습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DEAP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DEAP 같은 경우에는 진화 알고리즘, 흔히 이제 에볼루셔너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진화 알고리즘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다수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툴스랑 아니면 크리에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연산자들을 이렇게 추가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동하고자 하는 제네틱 알고리즘 또는 NSJ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용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DAP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해당 여기 나와 있는 설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K-폴드 앙상블에 대해서 모델을 구축한 것에 대한 내용과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8번 또는 11번의 연산을 수행을 하고 예측을 수행을 하고 해당의 이제 평균값을 내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합도 함수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값들을 계산을 하는 클래스를 따로 별도로 지금 만들어 두었고요. 그래서 물성 예측 모델과 해당 모델을 이제 만들 때 사용을 했던 스케일러를 이제 콜을 해서 모델을 만들 때 사용했던 스케일러를 쓰면서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끔 지금 함수를 정의를 해 두었고요. 지금 다른 것보다는 보시면은 지금 11개 또는 8개의 모델에 대해서 평균값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모델을 콜을 해가지고 한 번에 여기서 이제 컨케이스를 해서 해당의 평균값을 저희가 이제 리턴을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과정을 연신율 예측 과정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탐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가장 먼저 저희는 이제 필요한 게 탐색 범위에 대한 설정입니다. 저희가 조합인데 어떤 조합에 대해서 각각 엘리멘트에 대해서 최소값은 어디에서 또는 맥스값은 어디까지 탐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캐스팅 타입이라던가 프로세스 라벨 이런 것들처럼 이제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가 아니라 텍스트 형태였고요. 데이터베이스는 텍스트 형태였는데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인코딩 시켜가지고 숫자로 변환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캐스팅 라벨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세스 라벨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5에서 5 또는 3에서 3 이런 식으로 민맥스를 똑같이 걸어놔가지고 동일한 이제 캐스팅 라벨에 대해서 또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측이 되게끔 지금 고정을 시켜놓은 상태고요. 그 외에 보시면은 지금 주로 조성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자 했는데 조성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원소들을 제외한 좀 그 메인 엘리먼트들 중에서 뭐 실리콘, FE, 카파 뭐 등등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최대, 최소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2까지,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웨이트 퍼센트 기준이고요, 지금. 그래서 0에서 1까지 이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탐색을 수행을 하도록 지금 코드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Generated Dataset에서 보시면은 일부 정수로 나와야 되는 지금 STDT라던가 A1DT 같은 경우에는 열 처리 시간에 대한 이제 함수가 아니라 열 처리 시간에 대한 변수인데요. 열 처리 시간에 대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수로 컨트롤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정수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1시간 또는 뭐 10시간 이런 식으로 정수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구축함에 있어서 정수로 나오게끔 했고 나머지 이제 그 조성 파트들에 대해서는 유니폼하게 해서 실수로 그 탐색을 수행하도록 그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DAP에 대해서 이제 세팅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DAP에 대해서 세팅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는 툴박스라는 거에다가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이제 등록을 해서 레지스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등록을 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들은 정말 이렇게 명칭이기 때문에 사람들, 연구자마다 그냥 개별적으로 설정해도 되는 파트들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적합도 함수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적합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내가 타겟팅을 해가지고 극대화 시킬 것이냐, 또는 극소화 시킬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주요하게 설정을 해야 될 거는 웨이트입니다. 지금 이제 웨이트가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앞에 게 저희가 적합도 함수,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 실습 같은 경우에서는 UTS에 해당되는 파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일롱게이션에 대한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이 크기에 대해서는 가중치에 대해서는 적합도 함수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것에 대해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 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NSGA2 같은 경우에는 파레토를 탐색을 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기 때문에 적합도 함수에 대한 크기보다는 이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면은, 즉 양수라고 하면은 이걸 극대화시키는 방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은 극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탐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실습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UTS와 상충물성인 UTS와 일롱게이션을 둘 다 모두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 1.0을 걸어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툴박스로 가게 되시면은 실질적으로 연산자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본 이제 DAP 라이브러리에서는 개별 하나하나 개별 개체를 가지고서 그 파퓰레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개별 개체를 어떻게 생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tools init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몇 번을 반복할 것인지에 대한 몇 번을 반복할 것인지를 설정을 해서 파퓰레이션을 만들게 되고요. 그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어떠한 교배를 할지, 그 다음에 변이를 시킬지, 그 다음에 어떻게 셀렉트를 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가장 흔한, 이해하기 쉬운 이제 산술학적 방식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산술학적 방식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알파 값이 0.5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부모의 값에서 아빠의 개체에서 0.5로 곱하고 그 다음에 엄마의 개체에서 0.5로 곱해가지고 두 개를 단순히 이렇게 더해주는 썸해주는 방식의 지금 산술학적 방식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방식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럼 사실 이게 진 기반의 이런 좀 복잡한 크로스오버를 만약에 이제 구현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입히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뮤테이션으로 해서 지금 평균값이 0,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값이 1인 상태에서 그 안에서 이제 가우시안 분포 안에서 뮤테이션이 발생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인 셀렉트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NSGA2 셀렉트 방식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고, NSGA2 셀렉트 방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non-dominated 솔팅 방식과 크라우딩 디스턴스 솔팅 방식이 이제 바로 그냥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돼서 계산이 돼서 도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렇게 쓰는 데는 어렵지 않고 설정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뭔가 좀 복잡한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직접 이렇게 구현을 하고자 하신다면은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연산 방식들보다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클래스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유전 알고리즘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설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설정 부분에서는 내가 몇 개의 파퓰레이션을 쓸지 또는 그거를 다시 몇 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진화를 시킬지 탐색을 할지에 대한 설정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퓰레이션 초기 인구, 아까 말씀드렸던 P1, P0의 값을 이제 설정을 하고 초기 인구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Q0를 만들고요. 이게 전체적인 거에 대한 P1이 되고, 전체적인 제너레이션에 대한 첫 번째 제너레이션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파레토 프론트를 탐색을 하고, 그 파레토 프론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네틱 알고리즘을 써가지고 수값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구에 대해서 이제 도출 결과랑 평가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앞서 이제 고정시켜놨던 애들은 그대로 5, 3, 0, 5, 3,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성 파트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랜덤한 실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정수 파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정한 범위 내에서 랜덤한 정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앞에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성 예측 모델에 대해서는 8번, 그 다음에 인장 강도에 대해서는 8번, 연신율에 대해서는 11개의 모델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해가지고 이러한 쭉 전체 100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얻었고요. 얘를 첫 번째 이제 파퓰레이션을 시각화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최대값이 대충 봤을 때 한 500 초반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연신율에서는 최대값이 지금 한 10.11이 안 되는, 10 조금 넘어가는 이런 값을 나타내고 있고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지금 얘네들이 앞서 설명드렸던 여기까지가 지금 보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초기 파퓰레이션을 해서 지금 얻었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첫 번째 크로스오버를 하고 뮤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진화를 위한 첫 세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에서 이제 해당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총 몇 번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는 포문으로 이제 걸어두었고요. 이 안에서 오프스프링은 첫 번째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세대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옵니다. 복사해서 가지고 오고 그 복사된 이제 오프스프링에 대해서 지금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를 이제 각각의 부모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부모로 선택을 해서 크로스오버를 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를 마친 모든 인구에 대해서는 지금 확률적으로 뮤테이션이 걸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조금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파트이긴 한데, 교배하고 변이를 하게 되면은 물론 저희가 민맥스를 잡아놓기는 했지만 저희가 원하는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원하는 바운더리를 벗어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루미늄 베이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든 나머지 이제 변이하고 났을 때 모든 엘리멘트를 썸을 했을 때 알루미늄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 엘리먼트인 알루미늄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세부적인 조금 컨트롤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저희가 설정을 했던 탐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 조건을 걸어뒀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걸 연구에다가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기 소재 또는 이제 자기 시스템에 적합한 이제 바운더리 제한 조건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걸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교배와 변이를 마친 거에 대해서 물성을 평가를 하게 되면은 셀렉트 과정만 남아 있고요. 셀렉트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NSGA2의 셀렉트를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레토 프런트에 대해서 첫 번째 파레토, 두 번째 파레토, 세 번째 파레토를 찾고 그 파레토 위주로 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크라우딩 디스턴스가 큰 애들을 다음 세대로 넘기게 되고요. 그럼 다음 세대의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몬으로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자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제네레이션 0번째고요.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10점 초반, 뭐 12 조금 넘는 일롱게이션 값이 최대였고, 그 다음에 UTS에 대해서는 500이 조금 넘는 값이 최대였는데, 한 세대 탐색했을 때 이 빨간색 파렌토 프론트 라인을 보시면은 이전보다 확장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1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탐색되면서 파렌토 프론트 라인이 계속해서 확장돼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습에서 지금 총 20번의 반복을 수행을 했고요. 한 세대당 100개의 개체를 이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2000개의 개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최종 결과인데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개의 스캐터 플롯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다양하게 2000개를 탐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얘를 가지고서 만약에 중복을 제거를 하게 되면은 총 866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레토를 위주로 탐색을 하다 보니까 파레토에서 변이를 시키고 교배를 시키고 또는 해당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더 우수한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파레토가 가장 좋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 파레토를 찾고 얘를 복제를 해가지고 더 나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대로 얘가 계속 우수한 내용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겹치는 조건들이 발생을 하고 이러한 조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총 2000개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보신 것처럼 뭐 800 몇 개만 남아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실험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험보다는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뭐 계산 이런 쪽에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탐색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주로 탐색을 수행하고자 했던 실리콘, FE, 마그네슘 같처럼 엘리멘트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2000개로 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수렴돼서 나가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엘리티즘의 한 부분이고요. 더 계속해서 우수한 물성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조합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엘리멘트에 대해서 탐색하는 방향성을 알 수 있고요. 탐색하는 방향성을 알다 보면은 저희가 뭔가 다중의 물성을 해당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다중의 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실리콘은 낮추는 경향, FE도 낮추는 경향, 또는 마그네슘은 올리는 경향으로 이제 소재를 설계를 하는 게 다중의 물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실습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